네, 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3월 7일 키움 정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라오, 아니라오. 다 털린 건 아니라오. 라고 KT 이번 해킹 사태의 댓글이 이렇게 달려있던데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인터넷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데이터가 다 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네. KT 데이터 털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 그 얘기, 지금 시장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해갖고요. 잠깐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네. 시장이 오늘 1980 조금에 넘는 거로 보고 제가 이 방송국으로 들어왔는데요. 1980 조금 이하로 가네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위축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장에 조금 힘은 없습니다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네.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최근의 시장을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한 문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신고가와 신저가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올라가는 것도 넘쳐난다. 다만 생각을 잠깐 삐딱하게 하면 약간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식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8시 50분, 아침 8시 50분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세요? 8시 50분에 넘어오면 되죠, 채널이. MTN에 있다가 8시 50분에서 9시 20분까지 한국경제로 오셨다가 다시 또 MTN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도 네네. 어저께 얘기했는데 오늘 완전히 훅 가갔고요. 거짓말인 줄 아셨죠? 제가 일단 나중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이요, 시장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겠는데요.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의 보합까지 다시 종합 주가치 와 있고요. 코스닥은 0.5% 올라가면서 54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을 끊임없이 요즘 또 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장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이라든가 특징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외국인이 산다 안 산다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 아예 관심 없다라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도 이제 VIP라는 말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요. 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 네. 이 증시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좋다. 외국인들이 이 VIP 증시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외면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91억이니까 팔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 싶을 만큼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이제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종목에 대한 쪽들은 천차만별인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 어제 이제 오후 1시였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나서 시장이 좀 이렇게 잘 올라가던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제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한 게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지금 보게 되면 하락을 주도했었습니다. 네. 나스닥보다는 좀 더 이제 다우 지수가 좀 강한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반면에 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여전히 좀 잘 상승세에 대한 쪽이 잘 유지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얘기해 드리면요. 네. 저희 시간으로, 한 아침 8시인가요? 8시 반.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오밤중인데요. 그때 또 전화를 했어, 오바마가. 누구라 했는지 아세요? 누구랑 했습니까? 누구랑 했겠어요? 푸틴이랑 하지. 네네. 그래서 잘해보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오늘 특징주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원 대표님부터 해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여전히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좋구나. 근데 네. 대상이라든가 아모레퍼스픽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몽석 현대금속 회장이 현대상사 주식을 지금 보게 되면 45만 주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현대상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사 영업정지 지금 방금 전에도 KT 관련된 내용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통신사 영업정지를 앞두고 CJ 헬로비전이 상승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CJ 헬로비전이요. 그 회사에 대해서 누가 자주만 얘기를 했죠? CJ 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예. 위원님께서 CJ 헬로비전 아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헬로비전을 쓰시면서 이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역시 그 예언대로 지금 예언이 아니라 되고 관심을 있습니다. 줬을 뿐이죠. 네네. 네. 관심법입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오늘 이제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이제 다날.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미국 빌리오사와 모바일 인증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네. 얘기 때문에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다날 같은 경우는 이번 MWC에서 그 지문인식, 그 결제 모듈에 대한 쪽을 좀 선보인 것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몇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얘기 좀 몇 종목 좀 낑겨들어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특징주로는요, OCI를 한번 좀 말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OCI는 우리 매주 목요일 날 아침 어저께 우리가 네.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어저께 그것 때문에 올라오고 오늘 이제 쭉 올라가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2.5% 올랐잖아요. 네. 폴리시리콘 가격이. 근데 이제 어제 발표된 거 또다시 한 2.5%인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제 경우는 23.6 몇 달러로 올라갔어요. 폴리시리콘 가격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못 보여드리는데요. 폴리시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난 연초에 있죠. 연초에 뭐 회복했다 했던 거 20달러 하면서 18달러 수준이었어요. 1월 10 며칠 날. 지금 5달러 하나 올라갔잖아요. 네. 훅 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20달러 되면 폴리시리콘이 킬로그램당 20달러가 되면은요.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 그러면 그 OCI가 좀 돈 좀 벌겠구나 하면 이제 돈을 좀 자료에 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예. 자료에 넣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5에서 30달러까지 가면 이제 주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30달러. 노났다 이런 표현을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OCI 이유현 부사장이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 25에서 30달러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 네네. 그리고 자기네가 밀어놨던 설비 투자를 또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자체적인 생산 단가는 10달러까지 낮추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나죠? 네네.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케미컬 사는 거는 저는 뭐 좋아하지 않는다. 제가 뭐 디쌀 마음은 없지만은요. 엊그저께 하나케미컬은 뭐 조금만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GDR 5억 달러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특별히 논리적 근거는 없지만은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세 공대생님이 스터디를 안 해주셨는데요. 저랑 어저께 이 손가락 걸었어요. 다 나이 든 친구랑.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를 시켜주신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박수.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폴리시리콘의 제조 공정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네. 7분기 연속 어닝 쇼크한 기업이 있습니다. 예. 네. 7분기 연속 어닝 쇼크. 그죠? 네. 그러면서 아주 국내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냅다 갖다 팔아버린 주식이 있다 그랬어요. 네네. 저는 여전히 지금 당장보다는 하반기에 뭔가 좀 다크호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주가 좀 오르고 있대. 네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쪽팔리게 이건 많이가 아니지. 네, 급등? 조금 방향성을 털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원 대세 공대생 이승원 대표께서 공부를 시켜주신 시간을 특집으로 구성해 주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예. 맞아, 특징주 한두 개만 더 봐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게임주에 대한 상승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임주요. 네. 뭐 YD 온라인이라든가 드래곤플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M게임이라든가 웹젠, 그다음에 이런 그 기업으로까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뭐 실적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 게임주로까지도 지금 상승에 대한 확산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요게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요. 지금 그 외에는 뭐 바이오주도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정도가 좀 전부인 것 같고요. SK CNC 어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쪽팔리게 얘기 못하지 그런 건. SK CNC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CNC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몸에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래 것들이 우리 열심히 일해서 회장님의 자산이야 불러드리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흔적이 나오는 것이 SK CNC의 주가 상승으로 나오고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우리 공대생님? 말씀하십시오. KT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KT 있잖아요. 짜증나요, 한마디로. 저도 1200명 안에 들었고요. 1200만 명. 1200만 명. 저희 와이프도 1200만 명 안에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전 주가 오늘 떨어지는 거, 이해도 안 가요. 떨어질 일도 아니라는 생각까지 듣고 있어요. 왜냐면, 하도 자주 있는 일이야. 네. 근데 이번에 믿을 것도 없어.
아닙니다. 이번엔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걸 물어볼. 정말 심각해 예. 그게?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공개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1,500명, 500명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도 KT 고객이 안 되더라도 40%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그 상황상이요. 35% 될 텐데요. 뭐가 털렸는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규찬 기자가 그 보내온 지금 인천광역수사대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살짝 보고. 무슨 영상? 인천광역수사대 영상입니다. 지금 그 KT 그 영상에 이게? 네네, 이게 지금 검거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아니, 지금 이규찬 기자가 저 보내온 친구가 영상입니다. X놈들이야?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검거하고 있는 영상을 지금 잠시 보셨고요. 네. 어떤 내용이 털렸는지 한번 저희 페이스북에 지금 딱TV 페이스북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거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페이스북 슬래시 딱원 DDAKON이 하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보이실 수 있어요. 뭐가 털렸는지 좀 보이죠. 뭐가 털렸는지 도대체. 자, 뭐가 털렸는지 지금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딱 걸렸어. 김연아 그분도 털렸겠죠? 라는 그 친구도 털렸대? 예, 글인데 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화면이 크게 안 돼? 예, 요거는 조금 이제 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금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부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잠깐만 천천히 해봐. 예, 요금 정보, 뭐 부가 서비스, 미납 여부. 그 다음에 휴대폰을 언제 샀는지, 할부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달에 요금이 얼마를 내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핸드폰에 대한 시리얼 넘버,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사용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 의체가 되는 은행의 코드, 카드사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카드 유효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주소,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메일부터 시작을 해서 폰 모델 넘버,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잠깐만요. 예. 우편 번호? 네, 그리고 어디서부터 번호 이동을 해왔는지, SKT에서 넘어왔는지, LG U+에서 넘어왔는지. 쌍팔년도께 다?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 당연히 털렸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갔다. 제일 뒤에 써있는 거 이거 한마디로 갖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이것들이? 예, 죄송합니다. 정말 짜증이 나네, 짜증이 나. 근데 문제는 얘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니까. 네네. 더 걱정이 되네요. 이거 갑자기 짜증이 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자. 말을 쓰셨네. 어떤 말? 별 해는 밤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입고 있는 속옷색은 안 털렸다고. 안 털렸다. 맞습니다. 제가 입는 속옷은 안 털렸네요. 정말 어이없는. 그것까지 다 털어가나요? 정말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어이없는 나라.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인데요. 네. 갑자기 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얘기? 저희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제가 다니는 월급 주는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왜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가요. 저희는 그냥 저희 식대로 하잖아요. 네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 코너가 지금 붐이 돼. 이 코너가요? 이런 코너를 만들라는 거야. 방송국에다가? 한국경제도 얘기할걸? 한국경제. 그래서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슬쩍 와요, PD가. 네. 그 코너, 머니투비 방송에서 해서도 안 되냐고. 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 하려면, 하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요? 예. 저는 누구예요? 전문가잖아요. 나는 프로잖아요. 네.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 코너가 되는 이유는요. 네. 대세. 공대생. 아닙니다. 이승원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코너는 키움증권에서밖에 못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흉내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키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장님 충성입니다. 네. OCI 얘기해 보세요. 예, 일단 그 OCI 오늘 그 관심주로 좀 보고 싶습니다. 피부인사이트닷컴에 들어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도 역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위클리 스팟 프라이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셀도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라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폴리실리콘 가격도 다음 주 정도에는 뭐 꺾일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꺾이기는 어렵다. 예. 저요. 손 들었어요. 네네. 이 부분을 제가 또 압니다. 예, 아십니까?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폴리시콘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공대생님보다 하나 더 아는 게 요 부분에 조금 아는 게 있어요. 네네. 정말 이거요. 네네. 말씀하시죠. 공대는 아니지만 폴리시리콘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모듈이나 셀 만드는 회사가 단체로 다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다 올라가요. 네. 웅 모아놓은 회사까지 다 올라갔어요. 예전에 웅 모아놓은 회사 있었죠. 웅이아범까지.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올라갔어요. 네. 근데 왜냐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모듈이나 세라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네. 그 회사가 어떤 게 다 내려갔는데요. 이우연 네네. 부사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컨퍼런스 콜에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듈이나 셀은 하반기 돼야 좀 될걸요? 그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그게 전부 다 좋아져야지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요. 하반기나 돼야 될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OCI는 이 태양광 업체는 OCI가 제일 잘한다는 걸 인정하면 거기서 말하는 걸 들어야죠. 모듈이나 셀은 아직은 아니다. 물론 기대감 갖고 올라갈 수 있겠죠. 네네. 상한가 갈 수 있겠죠. 예, 모릅니다. 저는요. 제 생각은 그렇다 말씀드렸고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저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예, 다음에요. 예, 일단은 그 2013년도 하반기 태양전지 설치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미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OCI가 뭐 이렇게 내용보다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발전 프로젝트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발전 프로젝트 부분이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쪽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여기다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새만금에 보게 되면 OCI에서 이제 발전소에 대한 건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새만금 발전소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전소 분야 사업에 일단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태양광 그러니까 어제 그 SM을 말씀을 드리면서 SM의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가수 부분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플럭체이션이 막 커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연기자들을 유입을 해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에만 너무 이렇게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발전 분야 프로젝트에 좀 진출을 했다라는 점. 요게 이제 실적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 지금 하반기로 가게 되면 지금 이제 그 공급과 수요가 이제 아직도 상반기까지도 3분기까지도 공급이 좀 더 이제 수요를 초과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4분기가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부족해지고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2014년도 말 그리고 이제 2015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네. 태양광 시장에 대한 본격적 성장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 친구. 이거 주시장에 뭐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체 한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OCI 하니까 갑자기 훅 생각나는데요. 예. 왜 우리가 텍사스 얘기를 제가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오스틴 대학교 얘기했는데. 예, 오스틴. 그 왜 나왔죠? 그 얘기가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OCI가 좀 살아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는 거예요, 지금요. 텍사스에 공장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셰일가스 이런 것 때문에. 셰일가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들어간다, OCI도 들어간다는 거. OCI도 들어갔어요, 이면. 그래서 네네. 아까 발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가 있고요. 다른 우리나라 석유화업체도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가 SK인가 들어간다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텍사스 안에 휴스턴이 메인 그잖아요. 네. 도시잖아요. 예전에 쌍팔년도에는 거기 직항이 있었어요, 직항. 예. 근데 직항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야지 직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엔 얼마 전이고 최근에 직항이 다시 생겼어요. 휴스턴 가는 비행기가. 예. 제 친구가 휴스턴에 살아요. 네네. 얼마 전에 국제전화로 딴 얘기하다가 제 네. 친구들이 외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얘기하다가 요즘 자기 놀러 오라는 거예요, 휴스턴에. 그래서 제가 예. 미쳤냐? 거길 어떻게 가냐? 예. LA에서 갈아타고 가고 그랬거든요. 네. 직항이 생겼다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옛날 여기 한국 오래 없었으니까, 동양제 철학이 들어오면서 정말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이제 바뀐 거죠. 그 친구는 모르는데,
OCI라고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네. 그 OCI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직원들이요. 그래서 직원들이요. 제가 딴 얘기인데 그만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업의 그런 것들이 크게 트렌드가 훅훅 바뀌는데 네. 요즘 그 얘기 때문에 나왔네요. 그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네네. 텍사스에 만들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그렇게 좀 바뀌는 도시 중에 하나가 지금 요즘 그 텍사스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거든요. 네. 오스틴이 예전에 떨어졌었는데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주시랑 상관없는 얘기 양해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 네. 이번에 기가 팩토리 하는 거에 네. 지금 회사채를 지금 보게 되면은 6억 달러? 예, 6억 달러 이제 총 회사채가 총 이제 들어가는 돈이 이제 6억 달러 정도인데 60억 달러? 야, 60억 달러죠. 그 중에 이제 회사채 지금 수요가 좋아서 네.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갖고 회사채 수요를 2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회사채가 이제 12 수요를 20억 달러로 이제 늘리기로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0억 달러는 테슬라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다른 곳에서 20억 달러 받고 이제 12로 한 20억 달러 이렇게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오늘 약간 업종을 한번 해도 될까요? 업종이요? 업종이라는 얘기는 뭐든지 좋다. 아니, 업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네네. 저는 이렇게 종목을 하는 것보다 전 대세님이 이런 얘기, 공장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공장이랑 상관없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KTB 투자증권에서요. 이건 오늘 나온 건 아닙니다. 네네. 또 오늘 나온 거 찾다고 하면 낭패 보시는 분 계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KTB 투자증권. 네. 이게 키움증권보다는 상당히 아래 것인데요. 2월 25일 날 나온 장장 44페이지짜리 레포트입니다. 44페이지요? 네, 44페이지인데요.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네. 10페이지 일단 말았는데요. 카지노 게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카지노 게임. 왜냐면 요즘 제가 또 파라다이스에 꽂혀 있잖아요. 네. 작년엔 지켈에 꽂혀 있다가 파라다이스에 꽂혀 있는데요. 많이 이런 주식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는 주식은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주식을 사야 할 때는 왜 못 사냐면 자신이 없어서 못 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신이 들면 사는데요. 그래서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료는요. 절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까 폴리실리콘만 하더라도 말이 어려운 게 많은데요. 이거는 시간 되시는 분이 한번 KTB 투자증권이나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자료를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아직 법적인 문제가 아직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에 못 올려드립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자문이 끝나면 저희 자료에서 파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가 6개, 7, 8가지 정도로 나왔는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 특히 중국의 부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카오, 싱가포르에 개장 시작한 복합 리조트가 카지노 수요를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약간 어렵죠. 세 번째 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2007년부터요. 마카오에 가보신 분 많을 겁니다. 마카오에 땡기러 가신 분 많으신데요.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 증가율이 중국 GDP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월등하게 초과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아시아 카지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외국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성장이 더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종도는 5번 봅니다. 5번이요. 2시간 이내 비행시간으로 중국 천만장자 50% 이상을 고객으로 맞아들일 최적의 입지 조건이 있고요. 6번째가 또 작년 하반기 나온 핫이슈 중에 핫이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프리미엄 패스 그게 있어요. 뭐냐면 고객의 수준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얼마만큼 이 사람이 돈을 베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레벨이 있어요. 비행기 타면 그거 있잖아요. 마일리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클럽, 골드 클럽, 개나 소나 주는 보통 사람들은 실버 클럽. 은근히 기분 나빠. 네. 슈퍼 제가 최상의 고객은 오늘 갑자기 무슨 프리미엄 고객 만들고 거기다 또 플래티넘 고객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프리미엄 고객만 가더라도요 호텔 같은 거 쓱 거저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최고 레벨 되면 비행기표도 막 거저줍니다 이 친구들이요. 근데 작년에 마카오가 하도 장사 잘 되니까요 이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마카오에 있는 단체들이 레벨을 훅 올려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올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드로백 기준을 올렸죠. 드로백을 하고 많이 읽었다거나 아니면 많이 오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의 얘기입니다. 6번이 그 얘기예요. 7번, 마닐라도 가는 사람 또 있어요, 마닐라. 마닐라에 가갖고 문제된 애들 몇 명 있잖아요, 연예인들이요. 네네. 마닐라.
근데 위험하다고 많이들 그러죠? 네. 도쿄, 오사카 대비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카오 카지노의 상장 기업들이 3년간 3배 이상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한 후에 올해 초부터 10% 이렇게 조정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약간 의료되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야 된다 얘기를 이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지 제가 또 참고적으로 아까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요. 5페이지 가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요? 예. 5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네. 5페이지 보면 답이 딱 나와요.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시각이 보시면요.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성숙한 미국 시장 규모까지 근접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적이 여전히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뭐 그런 얘기 좀 하는 거가 일단 기본적인 흐름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5페이지 그거의 바로 밑에 보면은요. 피겨 그 왼쪽 겁니다. 왼쪽 거 확대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카지노 매출 비중 2012년입니다. EU, 마카오, 미국, 싱가포르, 한국. 뭐야? 너무 작아. 작아. 네. 그러니까 뭐라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카지노 사면 육성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네. 관광산업 규제 풀어갖고. 예. 우리나라 국격이 안 맞아. 매출이 더 날아야 돼. 네네. 그럼 어떻게 돼? 카지노 일단 더 져야죠, 뭐. 당연하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카지노 사업. 하시라니까요? 네. 할 때 중요한 건 제 이름도 낑겨줘, 거기. 네네. 예, 카지노까지 얘기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카지노? 아니, 근데 그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개혁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뭐 명품 매출이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하고 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국내는. 참 이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네요. 네. 수치 하나 불러드리면 또 깜짝 놀랄 텐데요. 예, 예. 사실 오늘 건 아껴둬갖고 제가 월요일날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1월 달에요. 이 중국의 자동차들 설렁설렁했어요. 한 7%, 7%, 네네. 8%밖에 올라갔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네. 중국에 있는 포드 계열, 포드 예. 자동차랑 포드랑 조인트 벤처한 애들이 있어요. 2월 달에 매출이 57%가 늘어났어요. 자동차 매출이 중국에서 GM 계열이 있죠? 네. 19.몇% 올랐어요. 정확한 대박인데요. 수치는 제가 딱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틀려봤자 1, 2% 틀립니다. 제가 이따가 구글 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까? 네. 그걸 보시면 알 텐데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중국은 아직도 멀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 있죠? 대량 거래가 터진 주식 좀 몇 개 좀 제가 궁금한데 몇 개 확인하고 다음 코너로 가자. 예, 대량 거래가 좀 터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대량 거래가 좀 진행된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그 거래가 좀 손바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LG 패션,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가 지금 4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 코리안리는 약 80만 주 정도에 대한 대량 거래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너인데요. 이분은 그냥 베스트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약간 송구스럽습니다. 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밥인가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인데다가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깜놀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키움증권의 역사상 몇 번은 있었겠지만 네. 기억 못합니다. 주간, 월간, 분기간 이건 거의 그냥 슈퍼크라운이야 이거 완전히.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랜드 슬램이죠. 완전히 예. 그랜드 슬램이야. 누군지를 아마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부터 그런 분이 있다라고 예고는 해드린 분입니다. 키움증권의 대표 전문가 김기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띄워드렸나요? 저 이학영 의원님은 항상 전문가들 네. 띄우는 분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처음 봤어요? 예, 뭐 사방 뭐 아니, 나오시는 그렇다고 분마다 나오는 것 해서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만 저희가 언급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저를 너무 그러시는 건데 저는 과장은 합니다. 시청자분은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청자분들 뭐 전부 다 전문가들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이 몇 분 안 되십니다. 아, 그럼요. 네. 맞아, 그건 있고요. 저는 과장은 하지만 예. 거짓말은 안 해요. 예. 성격 자체가 약간 과장하는 것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전달을 확실하게 해드려서 과장을 할 뿐이죠. 없는 사실을 얘기 안 합니다. 정말이죠. 주간, 월간, 분기
베스트를 하셨고요. 그것도 수익이 제가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고 왔습니다. 지난달 수익률이. 뭐 상관없습니다. 네.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혹시 얘기했다 혼날 것 같은데. 아니요. 하여튼 굉장한 수익이 났다니. 왜냐하면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잠깐 참는으로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라든가. 이건 공개해야 되는데. 아, 지난달에 왜냐면 네. 그 코스피 수익률이 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네. 그냥 우리 그 회원님들이 저희가 가자는 길로 잘 갔으면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월등히 나을 텐데 뭐 13%인가 15%인가 그 네, 정도죠. 몇 프로가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제가 좀 참았었는데요. 그 본론 한번 들어갈게요. 한 두세 가지 오늘 제가 좀 감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런 건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요. 네이버를 여전히 매수 및 보유의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을 딱 핵심적인 거로 하면 어떤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어저께도 여기 나오셨어요? 예. 왜 나왔어요? 어제 그저께. 왜 나왔어요? 예. 그건 이제 정규 채널 K 방송. 그거 나도 소용 없는 데를 나온 거예요. 예. 네네. 저도 나가기 싫은데. 네네. 굳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 되니까. 나갔고. 네네.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이버를 사셔라. 근데 이제 어제 막 88만 원에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건 이제 기술적 타이밍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데 네이버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GKL, 호텔신라, S1 뭐 이런 그 주식들. 그게 이제 대부분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이게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성장산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식을 주식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식에 맞춰서 가야지. 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옛날에 잘 나갔던 산업주 소재가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 그러니까 실생활의 변화 흐름들을, 그죠? 그 세상의 흐름이 주식시장에서 녹아나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식 업종 주식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변화 흐름에 쫓아가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감명받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도 제가 참 이야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기수 진짜 그 피터린치 키움증권의 피터린치라고 감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몇 그 이야기가 있죠. 무소인뿔처럼 가라. 그죠? 그리고 그 강철 심장을 가져야 된다.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갖고 가는데 그죠? 항상 이런 거예요. 어제 네이버가 뭐 오늘 네이버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돼요. 근데 어제 음봉 하나 나니까 큰 음봉 하나 나니까 그죠? 그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다 네이버 박살난다. 아니죠. 그죠? 그렇게 무리하게 막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1.8% 떨어졌는데 급락이래요. 그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도 뭐 우리 채널 K 엊그제 왔었으니까 시청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이닉스에도 사라, 파라다이스트라도 사라.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종목 그거를 막 올라갈 때 사면 되겠습니까? 주식이? 그죠? 그거를 미리 기술적인 흐름과 병행을 해서 잘 잡고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항상 고점인 종목을 막 달려 올라갈 때 샀다가 또 이제 그런 종목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보이거든요. 뭐 호텔신라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계속 조정 보이다가 어느 날 한 방. 오늘은 뭐 음식료의 대상 또 한 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 움츠려 있다가 이제 움츠렸다가 확 뛸 때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그 제가 자수 하나 해도 될까요? 그 제가요. 저는 앉아있는, 없을 때도 제가 칭찬을 했잖아요, 몇 번이요.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 김기수 이 전문가를 우리가 IF 전에 만났죠? 전에도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소통이란 말 한마디에 풍 당해갖고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놨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하고 왔는데요. 신고가랑 신저가가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잠깐 삐딱하게 잘못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요. 근데 저는 시장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도 얘기했지만 아까 말한 저는 아까 김기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S1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S1 빼놓고는 저도 이제 많이들 보는 주식인데요. 여전히 저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들이 계속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랑 김 교수님의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저도 영업을 깼지만 하다가 그만두고 방송을 간 거는 저는 김기수 전문가님만큼 못했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자수하면요. 뭐냐면 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지금이라도 삽니까? 그건 아니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수예요. 김기수 전문가님에 비해 하수라는 생각, 진심을 하는 얘기인데요. 거기서 제가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못 줬다 이거죠. S1이 됐건 뭐 파라다이스가 됐건 호텔신라가 됐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뭘 봐야 됩니까? 아까 소통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멋있지만 약간 마음에 안 닿을 수 있어요. 보통 주식하신 분요. 그런 와중에서도 호텔신라도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데 예전 같지 않고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근 예로 기아차를 84,200원, 84,800원 고점인 날 다 매도를 했습니다. 계속 뭐 90% 100%를 들고 오다가.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 회원님도 그렇고 어떻게 그날 고점을 매도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전 무식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는 무식한데 무식하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뭐 이야기하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요. 보이는 것만 믿어야죠. 그죠?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시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제가 매번 우리 여기 나와서도 종합주가지수 차트 한번 차트 볼 수가 있나요, 저게? 네네네. 이 박스 계속 그려놓은 겁니다.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이다. 그죠? 그 박스권이기 때문에 쉽게 업종 종목이 다 올라가질 않는다. 지금 박스권은 위에 가 있네? 나 오늘 로우 간다? 로우. 그러니까 그 박스권이 또 중심 라인으로 와야 돼요. 1960 라인으로. 그죠? 거기 왔다가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뭘 파악하냐면 해외 시장의 여건. 그죠? 여러분들 다 나오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시장이 박스권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그죠? 다 올라가면 시장이 폭발하는 거고 다 떨어지면 전부 다 신저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점, 누군가는 저점.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학영 위원님하고도 저하고 비슷한 게 시장을 어렵게 보면 너무 어렵는데 저는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뭐냐? 왜 안 되는 쪽 가가지고 저점을 경신하고 하는 쪽 가가지고 어렵게 주식시장을 바라봅니까? 그죠? 새롭게 성장 동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세를 내는 쪽에 가서 보는 거지요. 다만 그런 시세가 끊기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흐름과 연결시켜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격정의 흐름 속에서 그죠? 그런 속에서 새로운 시세를 내는 것 업종 종목들이 주도적인 거고 종합주가지수가 막 올라와서 분위기 타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낙폭과대인 겁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어떤 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약세임됨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확 펼치는 종목은 고다 계속.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막 들어간다. 그러면 많이 올라왔던 시세를 견인했던 업종과 종목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전주나 세력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주식들 어려울 때 물량 쫙 모아가지고 언제 매도하겠습니까? 시장 빨간불 창창창 나고 그죠? 막 분위기 좋을 때 그때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세력 개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글로벌 시장의 자금을 움직이는 큰 손으로 보면 그죠? 걔네가 몇천억, 몇백억씩 사는 종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런 종목을 걔네들도 어느 순간 이익 실현할 텐데 시장 나쁠 때 이익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죠? 큰 그림을 갖고 가면서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그때 이익 실현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매번 제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제발 상업재 소재 좀 하지 마세요. 네. 그죠? 정유주 좀 하지 마세요. 정유업종 제일 안 좋은 업종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3% 5% 올라오면 바닥이다 생각하고 또 올라도 못 팔고 떨어져도 못 파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 근데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추세 라인 부분을 잘 잡아놓으면 손절의 라인도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흐름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 크게 두려울 게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이기도 상단이기도 하지만 네. 그죠? 대부분의 업종 종목이 좀 무리한 시세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업종 종목, 좋은 업종 종목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질문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한 3번째 나왔었는데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혹시라도 김 기수님과 계속 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은요. 물론 계속 가격이 바뀌겠지만은요. 혹시라도 김 기수 전문가의 아니요 혼자서 네이버로 사신 분이 계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요. 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기준으로요. 예. 어느 정도 내면 또 줄여야 된다. 그 선이 있잖아요. 네. 그 선을 살짝 공개해 줄 수 있으세요? 뭐 그걸 이제 차트로 한번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오. 네이버 이거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네네. 자, 시세가 어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동안 죽으라고 팔다가 네.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암만 좋은 종목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매도죠, 그죠? 아주 단기적인 흐름에. 그러면 거래량 없이 내려오는 지금의 위치, 요 3일 동안에도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뭐예요? 없던 사람들은 조금 더 내려 11일 평소로 올라오는 라인 부분, 이 박스 라인에 중간으로 들어오는 라인 부분에서부터는 매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네네. 이제 손절 라인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단기로 보느냐, 중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틀리죠. 그렇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엄청 대박이다, 많이 대박. 대박이죠. 그러니까 네. 이때서부터 여기 이제 신규 분할해가지고 NH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왔었던 자리입니다. 4달 오르고 1달 쉬고, 그죠? 2달 무리하게 올랐더니 오늘 좀 쉬죠. 그러면 네. 뭐예요? 이 전달의 월봉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82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네. 조금씩 분할해서 사셔도 큰 무리 없다. 왜냐하면 이 대형지의 흐름들을 자꾸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요건 불안하고 요건 마음 편하십니까? 그럼 뭔 전문가요, 저거? 포스코예요. 포스코. 포스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교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언젠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하세요? 저 짜증나죠, 저? 네, 짜증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세의 움직임이 어느 쪽에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일봉도 중요합니다. 일봉의 흐름들도 중요한데, 주봉, 월봉 흐름들이 양호한 쪽에 가야, 그죠? 거기서 나름대로 그 월봉의 추세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 순절의 라인을 잡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제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음봉 하나 났다고 뭐 박살나느니 뭐니 난리 브루스예요. 그죠? 네. 박살날 주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죠? 여러분들께 또 이런 같은 패턴의 유형 종목들입니다. 호텔신라. 그죠? 왜 얘가 올라갑니까?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전문가님들은. 네. 위원님들은. 그죠? 네. 왜? 싱가포르의 공항 면세점 지출하잖아요. 그죠? 네. 그 라인이 새로운 성장, 더 규모가 커지는 흐름을 갖고 가잖아요. 네. 파라다이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네. 파라다이스죠. 그죠? 이것도 사실 수요일 날 다 이야기했던 종목들이에요. 네. 그죠? 파라다이스, GKL 뭐 이쪽인데 GKL은 뭐 민영화 관련된 이야기가 네. 좀 있고, 즉 S1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 쪽 라인 부분에서 조금 뭐 이땅 SK CNC도 그죠? 제가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SKC 이상하게 수급이 좋다. 잠깐만요. 여기서 딴지 하나 잠깐 걸어도 돼요? 이 친구가요, 김 기수님이 제 방송을 다 모니터하고 있었네? 농담인 거 알죠? 네, 근데 저 12월 달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공개 방송 했었던 거 다 녹화 방송이 아니요, 있잖아요. 얼굴을 뺏지 말래. 농담하고요, 농담. 말하지 마요. 저는 주식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남의 거 따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방송을 틀어놓는데 그건 뭐냐? 딴 전문가가 추천하면 좀 매도합니다. 네. 제 건 매도하지 마세요. 네, 당연하죠.
제 종목을 딴 전문가가 추천하면 아유. 더 못 사게 하고 저는 오히려 매도하는 쪽이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저는 그 딴 거 다 아니까 저도 S1 한번 못 본 적이 없어요. 아, S1 오늘은 좀 조정이네요. 근데 S1도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매력이 있죠. 잠시만요. 예.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요. 네. 전문가님 말하는 건데 두 번째로 관심법 들어갑니다, 저거. 관심법 들어갑니다. 네. S1 제가 입력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3일 전부터 누가? 3일 전부터 누가? 제가 들은 적도 없어, 이 사람아. 그렇게 S1 말고 뭐? 제가 그렇게 보안 관련주 봐야 된다고 미디어? 있어야 된다고. 라스미디어? 라스미디어 말고 보안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는 네. 아니 난 안 좋게 생각해. 예. 보안 관련주가 그렇게 잘했으면 KT 이상한 사태가 왜 터져? 아, 그 보안 관련주 말고. 짜증나. S1 에디티 캡스 매각 때문에 이 S1 관심도 없어.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나 농담입니다. 예, 예. 오해하지 예. 마시고요. 아, 농담인 거 아니죠? 예, 예. 괜히 표정이 어두워졌고 날 때릴까봐 겁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친하니까 하는 거니까 네. 정말 우리 시청자들 농담 한 것이 하시겠고요. 정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끝나는데요.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나와 있는데 시간 또 배정돼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에 목요일? 모르겠어요. 피디님. 네, 맞아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로 있다네. 아마 그 김 교수님이 이게 되면 지금 상반기 베스트까지 예약이 돼 있지 않나? 아니야, 그거는 네. 겸손해야 돼. 그건 내 말 따져. 겸지 아니야, 내가 별명호가. 아닙니다. 겸손하죠. 상반기까지. 상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예. 그 상반기까지는 예. 피크 조금 그래도 나은 상태까지는 좀 피크를 올리고. 건강이 조금 더 허락되신다면 하반기까지고. 예. 겸손해. 겸손해. 건강이 달려있지 않나. 주식 앞에서는 겸손하다는 게 저희 집의 가언이다. 겸손. 근데 주식은 겸손한 주식 하면 안 됩니다. 마음만 겸손하고 강한 걸 가죠. 맞죠? 예, 강한 걸 가야죠. 예,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남자의 토크 배틀인데요.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속보가 하나 떴네요. 네. 예, 우크라이나에 무슨 얘기야, 이것도? 예, 어제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이 크림 자치의회죠. 지금 주민투표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얘기 이후 미국 시장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겠다, 강력히 제재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아까 전화했을 때 잘 된 거로 내가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오히려 그때 뭐 전화가 잘 안 됐는지 뭐 지금 보면 뭐 서로 디스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강력 제재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 게 또 나쁜 놈들이 또 있네. 그것도 잘 좀 친하게 좀 지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또 그 다음 코너 시간에 그런 뉴스 나오면요. 우리 또 다음에 전에는 앵커가 또 징해야 돼.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혹시 또 아니면 뭐 그런 건 이제 방송 뉴스 보면 더 빨리 나올 테니까요. 기자들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애플의 아이폰 6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해주실래요? 아이폰 6가 뭐 9천만 대 지금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폭스콘에 지금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올해 애플에서 발표하는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은 2억 대입니다. 그 중에서 9천만 대 물량이 이제 주문을 들어갔다는데 초도 물량치고는 상당히 좀 많은 물량. 혹시 2억 대에서 그 이상으로 판매량에 대한 수치, 혹시 갤럭시 S5를 보고 나서 더 확신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이제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이제 7천만 대 좀 넘게 7,800만 대, 600만 대 정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판매량 목표치를 9천만 대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MWC에서 올해 안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량을 좀 따라잡겠고 내년에는 아이패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량이 내년에는 1억 대 이상을 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합해보게 되면 일단 아이패드 많이 팔리고 9천만 대 이상 팔리고 올해보다 더 많이 팔린 30% 이상 신장이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거의 25% 이상, 26% 정도 전년 대비해서 신장하는 그런 수치를 2억 대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그 신장하는 그런 수치인데 네. 지금 그렇다면은 LED 디스플레이 여기다 이제 양쪽에다 모두 다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이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큰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애플향 부품주라고 판단을 하죠. 네. LG 이노텍 그다음에 실리콘 웍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플렉스까지 이런 기업들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아이폰이 많이 팔리건 갤럭시 S5가 많이 팔리건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성격이 무형의 인프라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기업들이 좀 쉬고 이런 기업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낸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스마트폰 시장 그 성장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어저께 제가 사이트 그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핸드폰 보여드린 거 있죠. 오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또 미국 중에 또 신흥 강자가 나왔어요. 오포라는 또 핸드폰을 만든 애들인데 이제 샤오미를 제2의 샤오미다 나온 애들인데 저는 뭐 오빠인 줄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리고 이름도 메이드 세븐이 그 갤럭시 S5가 있으니까요. 이름도 무슨 세븐을 만들었어요, 내가요. 네네. 뭔가 오래된 냄새 내려고요. 네. 근데 거기도 보더라도 그 기본 메모리 3기가가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네. 아마 낸드라든가요. 그런 기본 메모리 CPU 이런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뭐 디자인을 보게 되면 뭐 갤럭시나 뭐 지금 노키아나 오포 거의 뭐 지금 그 차이를 발견하지 어려운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디자인이죠. 예. 한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아, 화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네, 이거 오포 맞죠, 오포. 네네, 오포입니다. 네, 오포 파인드 5. 네, 네. 파인드 5 해갖고요. 갤럭시도 뭐 여태까지 4, 3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막 뜨는 겁니다, 중국에서. 네네. 근데 보면 이게 놀라지 마세요. 그 화소수 있어요. 카메라. 네.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5천만 화소. 5천만 화소요? 5천만 화소. 쓸고컬이군요. 쓸고컬이야, 쓸고컬. 지금 그 파인드 7이 이 모델이거든요. 이게 지금 5천만 화소요? 제가 말한 게 7이에요, 7. 예, 이게 5천만 화소, 5천만 화소. 그리고, 이거 조금 관심 있으시면요, 구글에서 이미지에 검색해 보시면요, 요 7으로 찍은 화면이 돌아다녀요. 네. 그 화상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대박. 예, 네. 대박. 근데 그 정도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저께까지 해서 그 전까지 제가 4일 연속으로 이겼었는데요. 네. 어저께까지 제가 또 큰 게 양보를 해갖고요. 네. 2대2가 됐어요. 네. 2대가 되니까 약간 내가 좀 뭐라 그래? 밀리는 분위기인데요. 느낌으로는요. 오늘 전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해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요. 1970.78이니까요. 1971에 들어가잖아요. 71 들어가는데요. 저는 오늘 소신껏 로우 한번 가봅니다. 로우 가시겠습니까? 전 1971이면 하이 하겠습니다. 하이? 네네. 저는 로우 보는 거가, 아까 그냥 저는 하이 하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있었어요. 아까 김기수 전문가가 그 박스권이 상단이라는 얘기에다가, 러시아 이거, 아까 동결한다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러면 이거 약간 썰렁하다. 그래서, 월요일날 약간 걱정되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시장이 저희 방송하는 동안 1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반응하고 나서 이제 좀 반등 타이밍에 그래서 시도에 대한 쪽을 이제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봐서는 종가 무렵에 가서는 외국인 매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쪽에서 하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 마지막으로요. 저기 또 올려보 주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TV의 두 남자 쇼 들어가시면요. 그거 좀 화면 한번 잡아보세요. 전 되나? 좀 나오는데요. 어저께 대표님 짱짱맨까지 이렇게 저희가 매일 올려드립니다. 여기가 매일 보여드리는데 지금요. 어저께 그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고세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세인님이요? 네, 네.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풍력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세요? 풍력 발전은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지원을 했죠. 정부 정책에서 이제 강원도 지역에 대한 풍력 발전 설비 풍력 발전 투자에 대한 쪽이 제대로 되도록 법 규정을 개선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뭐 일단은 그 실적으로까지 얼마나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포커스가 태양광 쪽에 좀 더 맞춰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풍력 발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 뭐 에코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탈항 설비를 하고 있는 이런 쪽이 좀 더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분요. 치맥 대세. 치맥 대세님. 별그대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물렸는데 뜬금없네. 네. 홈쇼핑 물렸는데 어떨지요? 그거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홈쇼핑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네네. 이거 괜찮다. 괜찮다. 네, 단순하게. 네네. 저는 홈쇼핑도 중국 관련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홈쇼핑 중국 관련주. 네. 홈쇼핑도 중국이다. 네, 보고 있고요. 초초보님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LG 디스플레이 아까 잠시 전에 얘기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는 아마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의 악재, 자체 악재라기보다 오늘도 이제 호재성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특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급 상황에서 지금 JDI 그 IPO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쪽 포트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은 그 JDI IPO가 끝나고 나면 LG 디스플레이는 움직인다. 뭐 지금은 그 전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이는 박스권 구간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주말이니까요. 네. 오늘 같이 끝나면 이제 주식 고민을 할 필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머리 좀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잠을 자는데 맨날 코 고는 자기 코 많이 골잖아요. 아, 저는 예, 코 많이 곱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놓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한번 화면 좀 잡아주세요. 딱TV로 예. 검색하시면 채널이 3개가 있는데요. 딱쇼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의사 선생님 모시고 방송한 게 있죠. 네. 그것 좀 보여주세요. 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매 방송이죠. 자매 방송이죠. 예, 딱TV 두 남자 쇼가 있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은 딱쇼라고 새로 이제 오픈이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 코골이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김정찬 울산 네. 지금 그 원장님. 통증 클리닉 네. 원장님이신데요. 이분을 모시고 이온을 부르는 코골이라는 제목의 지금 그 방송을 벌써 댓글 몇 분 진행했습니다. 달았어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온 우리가 이 코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것을 저도 깜짝 놀랄 방법 같이 들었는데요. 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요 그런 거 고민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 주식뿐만 아니라 딴 거로도 큰 도움이 되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방송 되도록 저희가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